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증시의 동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만일 오펙이 오일 생산을 감량을 하면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나의 가스 스테이션 가격도 물론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위로 크게 변동하고 있는 증시가 어제 휴무를 끝으로 오늘 이제 어떤 동향을 보일까도 중요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교역 전쟁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자의 살인사건, 이란 생션, 러시아와의 힘겨루기, 이런 복합적인 것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나의 가계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면은 트럼프의 2020년도 재선 시도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무대에 여러 가지 전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고, 오펙과의 오일가 흥정이 있고, 이란과의 핵협정 탈피, 또 푸틴과의 자존심 싸움,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문제는 의회와의 대결로도 벌어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 장례식으로 문을 닫았던 증시가 이제 오늘 다시 재개가 되는데 어떤 결과를 빚게 될 것인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전쟁, 사우디 왕자의 살인사건, 오펙과의 흥정, 국내 의회, 특히 상원의 움직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입니다. G20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은 wonderful and very warm dinner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을 이제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40개나 되는 조항을 검토해야 되고, 미국의 농산물을 더 사가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36시간 동안 7번이나 트윗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시 주석이 우리의 역사적인 회의에서 말한 것이 모두 진심인 것으로 믿는다. 모든 문제가 논의됐다. 이런 내용의 트윗이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고 무역 전쟁이 잘 수습되리라는 예상을 낳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주가가 상승했고 증시가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중 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에서는 양자의 회담 내용에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시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다우존스 지수가 799포인트나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증시가 문을 닫았었고 오늘 다시 재개가 됩니다. 만일 중국이 반격으로 나올 경우에 우선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제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재선에 나가려면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들의 지지 없이는 그의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가도 문제입니다. 지금 업계의 예상은 오펙국들이 오일 생산을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 감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오펙에게 이란에 대한 핵 견제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생션을 하게 되는데 오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고로 증산을 좀 해주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오일가가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펙 나라들이 보니까 국제적으로 오일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82에서
지금 배럴당 $54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특히 러시아는 이제 오일 판매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데, 게다가 유크레인 문제로 트럼프가 G20 회담에서 만나기로 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푸틴의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아랍국들과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도 오일 생산을 감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의 소비자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정책으로 보면은 근로층, 중산층의 고유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표밭이니까 여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문제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자말 커쇼기의 죽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 보통 MBS 왕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고로 지금 사우디나 사우디 왕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유보한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우디가 오일을 증산을 계속 해줘야만이 미국이 편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이란을 견제하는데 사우디가 파트너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가에서 나도는 이야기로는 트럼프의 사위가 MBS 왕자와 아주 절친이고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엊그제 보도를 한 것은, 사우디 정부 쪽의 라비스트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객실 500개 값을 치렀다, 3개월 동안이나 계속했다, 그런 폭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CIA의 지나 해스펠 국장의 브리핑을 일부 상원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원의원들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됐습니다. 한 상원의원은 이것은 스모킹 건이 아니라 스모킹 쏘였다, 이거 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살인 지령,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회 쪽의 동향 중에 특이한 것은 공화당의 중견 의원들의 반란입니다. 린지 그램 상원의원, 밥 코커 상원의원,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들이 여기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이 어떤 결의안을 내놓으면은 대통령의 비토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정도의 표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의 계획은 우선 사우디 왕자의 살인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낸다, 또 미국의 무기 판매를 중지한다, 예멘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빠진다, 사우디에 대한 सँ션을 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휴먼 라이츠는 무시해도 좋다, 그런 태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뭐 사랑에 빠졌네 어쨌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MBS 왕자와 여전히 절친이고 푸틴과도 좋고, 그러니까 살인자든 독재자든 억압자든 상관이 없다 하는 태도다, 그런 비난인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의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라든가 독재자, 또 휴먼 라이트 위반자와는 상대를 할 수 없다,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오펙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사우디 문제, 상원이 내주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 이것이 모두 종합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됩니다. 나의 가솔린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가게의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월 6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어제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전 세계에서 조문하러 온 정치 지도자 등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11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 절차는 어제 오전 21발의 예포와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관을 운구하면서 시작돼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은 성공회 마이클 커리 주교와 휴스턴 성공회 러셀 레벤슨 신부가 집전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고인의 유해는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떠났고 오늘 텍사스 A&M 대학 도서관 정원에 안정됩니다. 주일 미군 해병대 소속 전투기와 급유기가 일본 서쪽 해역에서 서로 충돌한 뒤 추락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돌한 비행기는 FA-18 전투기와 KC-130 급유기로 사고는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 42분 일본 고치현에서 남쪽으로 약 62마일 떨어진 곳의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는 2명이, 급유기에는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탑승자는 1명이지만 나머지 6명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펙은 석유 공급량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길 희망한다며 세계는 더 높은 유가를 보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펙과 러시아는 내년 감산 합의에 긴밀한 공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는 오늘과 내일 오스트리아 빈 오펙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도 감산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처 노력과 각국들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어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 1.6% 증가했으며 올해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인 371억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주로 중국의 배출량이 5%, 인도의 배출량이 6%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른 나라들도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평가했습니다. 미시간주가 오늘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미시간은 중서부 지역에서 첫 번째 주인데 주 면허와 판매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 약 1년 동안은 여전히 시중 판매나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됩니다. 일리노이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케네디 익스프레스웨이 상의 그레이 하운드 버스에서 폭발 위협이 발견돼 경찰의 수색으로 한동안 도로가 폐쇄됐었습니다. 주 경찰은 어제 4시 30분경 이 버스 폭발 위협을 인지하고 오하이오 스트리트 근처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정차시킨 후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밀카운티 경찰은 어제 브레이드우드 지역의 학교 음악교사 케빈 마처를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결과 상당량의 아동 음란물을 그의 자택에서 발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16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대폭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16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3도. 주일 역시 맑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3도입니다.